자, 배틀넷이 최근 주장입니다. 최근에 이 정고점을 넘는 요 샷을 자신이 예측을 했다. 쇼스 퀴즈. 이게 뭐냐면요. 공매도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고 예상되면 손실 줄기 위해서 주식 매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주식 가격은 급등으로 이어진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루 20%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은 쇼스 퀴즈 정도가 아니고 반대 매매로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이제 마진콜 당하는 거죠. 추가로 돈을 더 넣지 않으면은 강제로 청산당하게 됩니다. 공매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매도가 더 줄어들거든. 그때나 매도해야지. 꽉 붙들어라. 공매도 세력 다 나가 떨어지고 나면 또 왜 매도를 하라 그러죠? 그때나 매도해라. 정말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에 대한 반박은 여러분 예전에 신라젠의 예를 들면은 딱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공매도 끝나풀이라고 저를 이제 매도를 하시죠. 근데 저는 뭐 에코프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신라젠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들었었고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신라젠이 이렇게 떨어진 게 여러분 공매도 세력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뭐 이상한 게 밝혀졌잖아요. 다 가짜인 게 밝혀지고 그래서 떨어졌지. 그래서 CEO 구속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었지.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얘기를 진짜로 배터리 아저씨 말대로 이 상승을 배터리 아저씨가 예측했다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끈앞풀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시세 조작하는 애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샷이 나온다는 것은. 이 샷은 급등주 여러 패턴 중에 되게 드문 패턴입니다. 제일 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투 찍고 떨어지는 게 제일 많고, 어쩌다 3번 나오고. 물론 이제 HLB 같은 애는 6개인가 7개인가 나왔어요. 이게 막 여러 개 찍혔단 말이에요. 막 6개, 7개도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거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쇼스 퀴즈가 꼭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를 예측했다? 이거는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면 주식의 신이지. 주식의 신. 그분은, 그러니까 작전주 연구하는 저나 알 수 있는 이러한 뭐 용어나 내용을, 2차전지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막 생겼나 보죠. 그죠? 자, 신라젠을 통해서 공매도가 어떻게 늘었고, 어디까지 늘었고, 몇 프로가 늘었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배터리 아저씨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작전주 연구가로서 신라젠을 경고하는 그때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일단 신라젠도 드물게 많았어요. 그죠? 이게 하고 시간차 4번. 그죠? 제가 시간을 내서 신라젠 2019년, 18년부터 19년까지의 공매도 잔고 수량과 상장 주식을 통해서 공매도 물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두드려보면 다 나오는 사실인데, 공매도 잔고 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두드려보면 나오는 사실인데, 공매도 비중이 원래 많긴, 여기서도 꽤 공매도 비중이 있긴 했지만은, 공매도 비중이 정말 늘어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급락 전에 이때의 공매도 비중이 잔고 비중이 15%를 돌파합니다. 신라젠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지금 에코프로의 쇼스 퀴즈처럼 이때는 공매도가 살짝 줄었어요. 지금도 에코프로가 한 잔고 비중이 7%에서 5% 정도 줄었잖아요. 얘네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있었고 여기서 한 그 정도 정확히 계산 안 되지만 2, 3% 정도 줄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계속 공매도가 늘어서 나중에 급락 전에는 15%를 넘어 15, 16%. 제 기억으로 17%까지도 한번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쇼스퀴즈나 이런 거를 적용하려면은 미국은 적용이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급등함으로써 마이클 버리도 당했죠. 마이클 버리도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고 쇼스퀴즈하고 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는 그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서 줄어드는 애들은 나가 떨어진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에코프로도 뭐 우리 대차로 아마 할 수 있을걸요. 그죠? 주식 선물은 없지만. 개인들은 좀 나가 떨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다수의 비중은 뭐예요? 기관급이란 말이에요. 외국계 기관, 우리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안 떨어나갑니다. 이게 쇼스퀴즈가 나와도 더 늘린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면은 나중에 공매도는 분명히 신라젠처럼 더 늘어날 건데, 배터리 아저씨 말대로 뭐예요? 공매도 세력과 싸워서 줄어들거든 매도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매도에서 자유롭지가 않고요.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도 없고,
일부 종목만 가능하고 기관들만 모든 종목이 가능하고요. 특히 외국계 기관에서 많이 친단 말이죠. 지금 이것도 아마 상위가 외국계일 거예요. 월가 애들일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몰렸고 그들만 뱉어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자신의 얼굴을 까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작전 급등주에서 삐끼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카톡 모임처럼 어떤 그 소모임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 맞고, 걔네들 보면은 이런 데까지 막 적중을 시키고, 여기서 막 더 간다 해서 결국에 쪽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그런 삐끼들도 있었고, 옛날에 11개 큰손, 12개 큰손 하면서 어떤 그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했던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을 까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얼굴을 까고 하시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 나중에 면죄부를 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폭락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또 할 거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겠지만은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개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다 죽는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볼 때 얘네들이 하여튼 왕건이에 속합니다. 제가 볼 때 얘네들도 물론 에코프로보다 더 화려한 H1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희대의 작전주라고 말했죠. 이거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애들은 이게 월봉인데요. 2005년에도 한번 해먹었고 이게 와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월봉이라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월봉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것만 해도 지금 몇 번을 지금 올려 먹혔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도 공매도가 많죠, 지금. 그러니까는 문제는 여러분 스킬이 더 화려할수록 이러한 급등락 그리고 쇼스퀴즈 그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작전주라는 증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에코프로 BM이 작전주라는 증거를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십 년간 주식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과 싸우면서 무슨 쇼스퀴즈 하고 막 급등시켜서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일을 한 애들이 뭐예요? 신라젠, 막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았어요. 뭐 셀트리온 그런 애들. 코로나 치료제가 물 건너간 게 공매도 세력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코로나 치료제로 주가 띄운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이 종목뿐만 아니고 거의 이제 매년 몇 종목씩 되는데 그런 애들이 다 문제가 생겼고 공매도 많은 애들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명왕 테이번가 그분이던가요? 누구던가. 에코프로는 작전주고 이게 에코프로 BM이거든. 에코프로 BM은 뭐 최근에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건 작전주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에코프로는 거의 9배로 올랐고 3배 올랐으니까 그래 보이는데 이거 길게 보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래요. 여기서 여기가 이미 10배고 10배 올리고 3배 올리고 30배. 에코프로는 여기가 한 5배 정도 올린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한 9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작전주입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사라져간 종목을 제가 수년 동안 10년도 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여기에 또 당하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로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해서 여러 유튜버의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그분의 말대로 주가가 진행되면서 또 개미들은 카카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패턴은 너무 많습니다. 카카오는 그냥 이렇게 떨어졌죠. 다 달라요. 얘는 1, 2, 3고 3 다시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차예요. 4가 아니고 3 다시죠. 3 다시인데 시간차 공격을 하고 다시 빠지게 될지 어쨌든 신라젠처럼 나중에 좀 더 아래 구간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공매도가 증가할수록 더 조심하시고 배터리 아저씨 얘기대로 공매도가 줄어들 때 매도하라고요. 뭔 개소리야 진짜. 이런 화려한 스킬들은 왕건입니다. 작전주 연구 15년 넘게 한 작전주 연구가 술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데 15% 넘게 있던 이 공매도 비중이 폭락하고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늘어납니다. 그죠? 2만원대에서 공매도가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4,980원이거든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것은 한두 종목이 아니라 수십 종목이 그래왔습니다.